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정말 그 무서운 폭풍우를 뚫고 드디어 그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집중하는 데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라든지 특히 제일 쉽게 달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년 머릿속에서 해마가 1%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띠를 보면서 어떻게 운동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에 저희 인스타브레인 했었었는데 그 인스타브레인 쓰셨던 안데르스 한센이라고 하시는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정말로 쓰는 책마다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뇌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 스토크 게임이나 무슨 치매 예방하는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운동이 뇌를 움직이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좀 전혀 다른 반전의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달리기 열풍이고 심지어는 어디 요즘 가면 뭐 달리기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공원에 막 붙어 있을 정도로 이제 달리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 옆에서 달리기 같은 거를 하는 걸 보면서도 뭐래 뭐 이렇게 달린다고 왜 이렇게 미세를 떠나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달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근데 왜 달려야 되지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달리는 게 왜 필요한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달려야 되는데 하고 이제 뛰어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을 전에부터 하려고 했었으나 한여름에 해봐야 하루 뛰고서는 좌절할 것 같아서 더위가 막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모기도 입이 삐뚤어졌다는 처서도 지났고,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으시고 정말 슬슬 달려볼까 아니면 슬슬 움직여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움직이기 딱 좋은 9월을 맞이하는 날 이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큰 주제는 뇌가 정말 더 건강해지려면, 뇌가 더 효율을 높이려면, 뇌가 더 똑똑해지려면 우리가 어떤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제 ADHD, 옛날에는 굉장히 드문 병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과잉 행동장애 이런 게 이제 어린애를 넘어서 어른들도 다 ADHD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ADHD 열풍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 ADHD 약을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 처방을 내리고 있고 그 약들을 먹고 있는데, 그 약들의 사실 제일 큰 게 집중력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ADHD 환자만 먹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이제 아이비리그를 간다든지 우리나라의 대치동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전부 다 그 약을 먹으면서 약이 굉장히 좀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싶어 하는가 그런 거를 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친구 이 정신과 의사 친구에게 ADHD 약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들었는데 그러냐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주제로 막 이제 수다가 넘어갔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번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때까지 이 ADHD 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약에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그 약에 관심을 가졌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그 약을 얘기해서 그 약에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이 학생이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다 그 약을 먹고 싶다고 그 약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다 얘기했었지, 그 약을 그러냐 그러고 끝난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그 약을 그렇게 꼭 먹어야 되는 비밀의 약인가? 남들한테는 말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업무 효능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그래서 오직하면 농담 반으로 학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실제로
이게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치동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치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부 좀 이제 열심히 학업 성적에 신경 쓰는 아이들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아이비리그를 가는 애들도 정말 거의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약을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어떤 ADHD 어떤 그 약보다도 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꼭 달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을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뇌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뇌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어떤 기억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감정 상태, 의식, 어떤 기억력, 이 모든 것들을 또 불안, 이런 것들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뭔가라고 할 때 결국 감정의 총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어떤 뇌의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 뇌를 가장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좋은 쪽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알겠고 근데 어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정말 조목조목 모든 각 항목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정말 진짜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정말 누구라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뇌가 이때까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뇌는 바뀌지 않고 서너 살에만 뇌가 말랑말랑하다가 이제 그때 지나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때도 끝나고 어른이 되면 완전히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뇌과학에서 보면 얼마든지 성인이 죽기 직전까지도 뇌가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뇌 세포가 새로 재생된다는 거를 이제 책에서 보여주고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까지는 이제 불안이 있으면 항불안제 먹고 또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약물로 해서 나왔을 때도 그 약 자체가 듣고 안 듣고도 개인차가 굉장히 있지만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나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의 이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움직임으로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건 이 움직임은 운동의 종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이제 걷기나 그리고 좀 빠르게 걷기, 그리고 이제 달리기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으로 어떤 줌바 댄스 같은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한다든가 그 어떤 유산소 운동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장을 할애해서 ADHD, 주의력 산만이 어떻게 이 현대인을 좀먹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운동이 정말로 약만큼이나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진짜 우울증 치료제는 이렇게 먹는 약이 아니고 그 운동과 병행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뇌가 기억력을 어떻게 높이는가, 치매에 대한 것이 진짜 저희 주변에 다 있는 일이니까 그럴 때 기억력을 어떻게 높이고 아까 결국 마찬가지로 학업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동네에 요즘 좀 농담 반 진담으로 실제로 옛날에는 바글바글한 동네 병원 그러면 이비인후과가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비인후과가 전혀 아니고 아이들도 많이 없어져서 이비인후과는 텅텅 비어 있고 실제로는 바글바글한 거는 정신과입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그러면 굉장히 출입문도 어디를 숨어 있었어야 되고 가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몇 명 없는 것이 동네 정신과였는데 지금은 동네 정신과를 가면 진짜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에 있거나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냥 예쁘게 생긴 다 그냥 이 젊은 여성분들, 또 젊은 직장인 남성들, 또 아이들, 공부 잘하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가끔 주부, 이렇게 해서 정말 어느 정신의학과를 가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정말 잠시 말문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 어떤 정신과 분야의 약보다 좋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창의성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성장하고 성취하는 뇌, 그래서 정말
운동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할까?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사실 어느 순간서부터 점점 더 이 일주일 그 학업 시간표에서 그 체육이 차지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그 운동이 많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일주일 시간표에서 이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체육의 그 체력장 시험이 우리는 이제 입시하기 직전에 한 번으로 구하지만, 이 체력장 그 체육 성적은 학교 내내 있었던 그 체육 성적으로 갈 정도로 이 프랑스에서는 이 체육에 정말 진심인. 근데 그때는 뭐 좀 독특하다, 서양인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그랬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우리 보통 한국 같으면 아니 학교를 어렵게 보냈는데 시키라는 공부는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루 종일 뭐 반 이상의 체육만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프랑스는 그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키겠죠. 네, 정말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보면 영원히 늙지 않는 뇌라고 해서, 정말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늙은 사람, 늙었으니까 내가 뭐 그렇지 뭐 늙은 사람이 뭘 기억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뇌는 죽는 순간까지 재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육상 선수에 대해서 90세가 넘어서도 메달을 딴 그런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9장에 아마 이 책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시대를 사는 석기 시대의 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현대인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그냥 이 석기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이 석기 시대에 맞게 우리의 뇌가 진화되어 있고, 그거를 잘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의 그 뇌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정말 뇌를 위해서 어떤 처방전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뇌는 우리가 1장에서 뇌는 언제든 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뭐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 따로 있고 나이 든 사람들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뇌는 정말로 어제의 뇌가 오늘의 뇌하고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책에서 아주 핵심으로 몇 가지 기억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뇌가 이 죽는 날까지 계속 재생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재생의 양이 엄청나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뇌세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이 지금 다 개발되어서 그렇게 보면 오늘도, 그리고 어제의 뇌하고 다른 이 뇌가 어마어마하게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졌다는 것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나는 어제 잠을 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실제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공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뇌는 어떤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소제목들만 봐도 굉장히 이 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좋고, 여기서 뇌가 반쪽밖에 없는 여성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뇌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이 미셸이라는 여성은 처음에 이제 애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런 거는 했었지만, 그래도 꽤 모르고 그냥 이게 좀 부진한 사람으로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나서, 이 CT 촬영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로 뇌가 아예 반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뇌가 반쪽이 없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못했던 건 아니고 좀 다 부진하지만 어느 정도 했었던 거를 이제 유추해서 보면, 이 반쪽밖에 없는 한쪽 뇌를 가지고도 이 나머지들이 상당히 보장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보면, 우리가 어쨌든 내 뇌는 본래 잘못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더 재생이 되고 하게 되면 얼마나 다 아주 최고의 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 습관이라고, 생활 습관이
우리가 보통 생활습관병 그러면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생활습관에 따라서 뇌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뇌과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책도 많지만 그 뇌과학을 내세운 책보다 훨씬 더 이 재미있게 책 전체에서 뇌과학을 이렇게 스토리처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뇌과학 책보다도 재미있게 이 뇌와 그런 운동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반면에는 우리 레인맨 같은 거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모든 거를 기억하는 그런 인간 구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 뇌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완성된 도자기가 아니라 점토에 가까운 뇌이기 때문에 항시 계속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뇌의 10%만 사용하면서 살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는 10%만 사용해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모든 순간에 뇌의 90% 이상을 총동원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서부터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 옛날 우리가 보통 하루를 24시간으로 했을 때 이 책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이 12월 29일 맨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것이 이제 그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제 신석기 시대로 살았었고,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나타나면 그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내가 도망갈 것인가, 죽은 척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온 데서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 하나하나에 이제 그 신경을 쓰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어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동물한테 안 잡아보고 살았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죽었으니까 실제로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그렇게 긴장돼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사람들은 최대한 에너지를 아꼈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게으르고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는 너무나 동물의 본능으로 잘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막 이렇게 쉼 없이 9 to 7을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이고 하는 게 요즘에는 훌륭한 인간상이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지극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해마의 역할,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해마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가 줄어들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해마의 기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해마가 다행히 나이가 들면 그냥 우리 뇌는 그냥 쪼그라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해마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움직임을 계속할 때 이 해마가 새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쥐실험과 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하지만 스트레스는 필요한데 보통 스트레스에 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해마가 이 책에서 아주 거듭거듭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해마에는 무엇이 좋은가 해서 그런 의약품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운동이 그와 못지않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장애가 최근에 너무 많고 공황장애가 한 명 걸러 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황장애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옛날에 진짜 그 석기 시대에 동물한테 쫓기면서 살았을 때 내가 어떤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까를 생각하면 공황장애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공황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만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그 신경물질, 우리 세로토닌은 또 뭐야? 그리고
엔돌핀은 또 뭐야, 그리고 또 도파민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를 맨 뒤에 용어로도 용어 사전을 뒤에 이렇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때 엔돌핀 전도사도 있고 또 세로토닌 전도사도 있고 도파민 전도사도 있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막 약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 항불안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이 물질들이 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우울증 약의 거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우울증 약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울증 약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듣는 정도가 다 틀리고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 운동하고 같이 병행하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보통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려움을 안 느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파충류의 뇌하고 해서 이 앞에 이거는 설명을 떠나서 너무너무 이제 재밌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는 한번 짧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비만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고3 때 생애 최대 몸무게를 찍잖아요. 그래서 고3 때 보면 아이들이 그 예쁜 애들이 다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막 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특별히 다이어트 안 해도 이렇게 쫙 살이 빠져서 진짜 미모가 다시 드러나는 거를 주변에 아주 흔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직장, 그렇게 바라던 취준생 돼서 이제 취준생 때도 물론 살이 찌지만 오히려 취준생보다 그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또 살이 엄청나게 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또 들어가서 이제 잘 인정받아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고,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게 이제 하게 되면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막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심장 기능도 높여주고 이런 훨씬 좋은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서 아닌 밤중에 진짜 어디 임신했냐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갑자기 막 이렇게 복부에만 이렇게 살이 찌는 거를 굉장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콜티솔 수치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 뱃살은 늘어나면서 단 게 자꾸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때 스트레스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신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이어트를 하려면 스트레스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거. 그냥 밥을 안 먹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탄탄해져야 그 다음에 살이 빠질 수 있다는 아주 극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불안이 최근에 모든 사람에서 굉장히 그한데, 이 편도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 불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서 이 저자는 움직이는 것이 그 어떤 불안장애 약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 불안장애는 실제로 우리 몸이 학습된 행동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두려움을 느끼면 내가 심장박동이 이게 빨라지고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런 것이 있는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심장박동이 막 뛰기만 시작하면 그걸 불안으로 생각해서 운동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심장박동이 늘어나는 거를 자꾸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내가 심장박동이 아까 몇 분 전보다 지금 늘어났는데 나한테 아무 일도 안 닥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는 생에 위험이 되는 아주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 심장박동이 막 뛰었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뛰기만 하면 나 이제 죽을 건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운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심장박동이 높아지는 거를, 내가 스스로 심장박동이 높아지는 거를 유도하게 되면 내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심장박동을 높이고 낮출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 공황발작이 훨씬 더 어떤 약물에 의한 단독 치료보다 훨씬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심혈관 강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습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일주일에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돼서 오히려 근육으로 혈관이 많이 가고 뇌로 혈관이 적게 가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뭐 주의력이나 모든 것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을 하려 해서 주의력 산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력 산만은 약간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이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멀티하게 뭐 날씨도 보고 여기 뭐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지금 뭔가 계곡이 깊은 곳이 있구나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어떤 부족의 어떤 지도자였을 것이고 이런 게 다 됐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에 선택적 주의력을 이제 해서 몰입하는 거를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적인 몰입을 할 것이냐에서 이때 전두협의, 두정협의 이런 영역들의 활동이 중요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하여간 이 ADH라는 유행병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정말 주변에서도 유행병이라는 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초등학생 애들이 막 뛰어놀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ADHD라고 했었는데 그게 청소년으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성인 ADHD라고 해서 뭐 온 국민이 다, 온 세계인이 다 ADHD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저자의 결론은 우리는 모두 ADHD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병이라는 게 딱 병이 없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스펙트럼이 쭉 심한 정도, 덜한 정도 해서 그 쭉 어디 그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하는 거지 우리가 ADHD가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뭐 환자라는 느낌보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스펙트럼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가 그거를 좋아하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도파민을 높일 수 있는 거. 근데 그럴 때 그럼 어떤 꼭 보상이 가야 되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운동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몸이 굉장히 하나에 집중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여러 그 지표로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계속 어릴 때서부터 막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뭐 잘못된 친구 만나서 계속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눈 떠보니까 그냥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럴 때 이 교도소 안에서조차도 이 운동요법을 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이때까지 평생 막 머리가 굉장히 뿌옇고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겠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고 어떤 거 하나만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 사례가 교도소에서도 정말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의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면 집중력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 이 의식을 이렇게 오만 생각이 다스는 이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오만 생각들과 그 경쟁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로 의식을 모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때까지는 계속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도파민을 높이는 쪽으로 약들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약의 공급이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그렇게 약을 만들어도 이 약의 생산 그 공장에 그게 이 수요를 원하는 처방이 나가는 속도를 못 따를 정도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달리기나 자전거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약의 효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IQ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IQ가 꼭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느 거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1 그 다니엘 카너먼 박사의 그런 그뿐만 아니라 천천히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하는 시스템 2가 잘 발달되게 하는 것도 역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업 시간 전에 20분 동안만 운동을 시킨 아이들하고 운동을 시키지 않고 그냥 공부만 시키거나 아니면 뭐 요가 같은 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힘들지 않은 그런 운동을 시킨 아이들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박수가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움직여라가 결국 이 책에 끊임없는 여러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그 구석기 시대에서 살 때 결국 우리가 길을 나서서 걷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불안감도 없어지고 훨씬 더 뭔가 먹이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면 거의 많은 것이 다 된다. 그리고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들어서 불안이 되고 하룻밤 사이에 막 만리장성의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분의 그 처방은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거를 한 6주 최소한 3주 이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울증이 결국은 세로토닌이 잘 기능하지 못해서 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로토닌을 더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세로토닌 전도사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때 이 세로토닌을 높게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제 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우울증 그 진단 항목 9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5가지가 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4가지가 되면 이제 우울증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 모든 병을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일단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적의 약이라고 했던 그런 해피드럽 그 프로작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랬을 때 운동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작이나 이런 약들은 이렇게 잘 알면서 왜 정말 이렇게 ADH 약으로도 좋고 불안장애 약으로도 좋고 우울증 약으로도 좋고 치매 예방 약으로도 좋은 이 훌륭한 운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 그러면 이거는 다 돈의 힘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으세요. 이 글로벌 그 제약회사들이 마케팅에 쓰는 그 비용은 정말 수십억 달러에 들어가는 거라서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매일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우리 그 정부 기관이나 우리가 아는 뭐 NGO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달리기나 이런 운동이 좋다라고 해도 그 들어가는 돈이나 그 노출의 어떤 빈도가 도저히 세 발의 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그렇게 좋대라고 하는 거는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뭐 세로토닌 억제제가 어떤 게 좋다, 뭐 아까 ADHD 약이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약에 대한 선전은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돼서 우리가 모두 다 마치 약을 먹어야 뭐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머릿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까 이 책에서 딱 기억해야 될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이 BDNF라고 하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기적의 물질이라고도 하고 또 뇌의 비류라고도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뇌가 어떤 손상을 받든지 산소결핍을 받거나 저혈당에 빠지거나 활성산소의 공격에 받거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어떤 뇌의 손상에 있더라도 거기에 방패 역할을 해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얻어맞거나 하는 그런 어떤 외상의 경우에도 결국 그걸로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리고 뇌막염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이겨내는 것도 결국 이 BDNF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의한 것인데, 이 BDNF가 어떨 때 그럼 생성되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연구가 했었는데, 먹어서는 될 수가 없고, 왜냐면 다 위산이나 그런 데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DNF가 그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이거를 만드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뇌 크기가 우리가 보통 한 25살을 전후로 해서 계속 뇌 크기가 이제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게 되면 뇌세포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하루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90살이 될 때까지도 뇌는 죽기 직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기 기능을 서약한 사람들을 이제 뇌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그거에 탄소 동위원소 이걸로 해서 이 뇌세포가 언제 만들어진 거지? 이거를 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이 사람이 90살에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새로운 세포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낸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핀처럼 우리가 보통 요즘 마약도 정말 문제인데 이럴 때 이 본래 마약의 맨 처음 이유는 너무너무 옛날에 이제 고칠 수도 없는 병에서 통증만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이제 통증을 그냥 이렇게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 마약의 시초인데 이것이 이제 요즘은 너무 다르게 쓰여서 정말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럴 때 이 통증 조절에 있어서도 그 움직임을 하게 되면 그런 아까 엔돌핀 같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통증 억제 어떤 물질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에 대한 것도 이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서 내가 이 달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서 훨씬 더 그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아침에 20분만 운동하는 그룹의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같은 거를 수업 시간 전에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학업 성적이 좋았다는 것도 판명하고 있고 또 성인에서도 움직이면서 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업무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 거 그리고 심지어는 러닝머신 위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녹초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면 그것은 좋지 않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걸으면서 브레인스토밍 그 회의를 많이 했다고 이제 이 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어떻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뇌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정말 스스로 재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뇌의 망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라, 운동하라 그러면 삶이 다채로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뭘 봐도 그냥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매우 감동하고 그 사소한 이 패턴의 차이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 향상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최근에 모든 사람의 열풍처럼 불고 있는 그 창의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도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움직여라. 움직이는 순간 이 뇌가 새롭게 움직이면서 창의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창의력과 정신병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장하고 성취하는 뇌라고 해서 결국 체육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지 않는 뇌에 대한 사람들의 정말 영원한 열망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쓰여있는 색깔하고 말해야 되는 색깔이 틀린 스트룩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나이 든 사람에서는 다 나빠지게 돼 있는데 이게 내가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기억력이 다 좋아지고 치매도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짜로 우리 석기 시대를 사는 우리 뇌는 정말 석기 시대에 있는데 우리 삶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야 돼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무조건 움직여라. 많이 움직이면 좋고 우리가 석기 시대 사람들보다 최소한 반 이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의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11시 59분 40초에 우리 산업사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 24시간의 마지막 20초가 산업사회고 특히나 인터넷은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나타난 거라서 우리가 인터넷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 것이 절박하게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좋은 뇌를 위한 마지막 처방전으로 그냥 맨 마지막 문장으로 그냥 이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움직여라. 당신의 뇌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럼 정말 걷기가 정말 좋은지 달리기가 좋은지 책을 좀 몇 권 더 보고라고 해서 책을 몇 권 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책을 덮고 무조건 나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건강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서 집중하는 데는 왜 운동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이 책을 설사
뭐 한 반밖에 못 봤는데 3분의 1밖에 못 봤는데 할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 지루할 만큼 이 책 뒤에 있는 얘기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책 읽지 마시고 그냥 밖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